나는 항상 생각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잔인하고 법만이 유일한 무기일 뿐이라는 걸.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번잡한 강남 거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난과 싸웠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나와 동생을 키우며 청소부로 일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IT 공학을 전공한 나는 졸업 후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가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밤낮 없이 코딩하며 꿈을 키웠다. 내가 세운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그게 내 목표였다. 그러던 중 나는 현우를 만났다. 그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의 미소에 반했다. 현우는 나를 이해해줬다. 내 야심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응원했다. 지은아, 내 꿈은 대단해. 나도 도와줄게.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현우의 가족도 나를 반겼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하며 웃었고 시동생 민주는 누나 회사 차리면 나도 투자할게 라고 장난쳤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결혼 후 나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차렸다. 테크노바라는 이름의 AI 기반 헬스케어 앱 개발 회사. 나는 모든 걸 쏟아부었다. 낮에는 직장 다니며 밤에는 집에서 코딩했다. 현우는 쉬어 지은아 하며 커피를 타주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 현우가 안아주며 내가 해냈어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내 편이라고 믿었다. 회사 직원은 5명으로 시작했지만 앱이 출시되자 사용자 수가 폭발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도 여성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로 보도됐다. 나는 마침내 자유를 느꼈다. 돈, 인정, 그리고 가족의 자랑스러운 시선. 하지만 그 성공은 독이 됐다. 현우의 가족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지은아, 이제 돈도 좀 벌었으니 우리 집에 좀 더 보태줄래? 라고 슬쩍 말했다. 민주는 누나 회사, 나도 들어가서 일할래. 내 아이디어 들으면 더 커질 거야. 이 현우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 지은아, 가족인데 왜 그렇게 쪼잔해? 공유하자. 나는 웃으며 넘겼다. 가족이니까 그게 내 실수였다. 첫 균열은 민준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생겼다. 그는 마케팅을 전공했다고 했지만 실력은 형편없었다. 매일 아이디어를 내지만 실행력은 제로. 직원들이 불평했다. 대표님, 민준 씨 때문에 분위기가 나는 참았다. 현우를 위해. 괜찮아, 가족이니까 배려하자. 하지만 민주는 점점 권력을 탐했다. 내 결정에 간섭하고 투자자를 만날 때 나 대신 나서려 했다. 누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의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나는 불편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이게 가족의 사랑인가? 그리고 그날이 왔다. 회사 이사회 회의. 나는 새 투자 라운드를 발표했다. 10억 원 규모. 모두 박수쳤다. 그런데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다. 잠깐, 대표님. 이 회사 지분 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놓았다. 그 안에는 내 서명 위조된 주식 이전 서류. 현우의 서명도 있었다. 그들은 내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
민준이 대표로, 현우가 이사로.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종한 거였다. 지은이 혼자서 못해. 우리 남자들이 도와줘야지. 그들의 대화가 녹음 파일로 재생됐다. 내 귀가 멍해졌다. 배신의 칼날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지은아. 가족.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나는 회의실을 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법률 서적을 펼쳤다. 트러스트 브리치, 계약 위반, 사기, 나는 법을 공부했다. 내가 세운 제국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훔치려 했지만 나는 법을 알았다. 그리고 그 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지옥이 됐다. 현우는 집으로 와서 무릎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민준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하지만 그의 눈은 두려움뿐이었다. 후회라기보단 잡힌 게 두려운 눈빛.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가. 이 집도 내 거야. 그는 나갔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울부짖었다. 며느리, 내가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로 갔다. 직원들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봤다. 대표님, 소문이.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법정 싸움은 시작됐다. 나는 최고의 변호사, 박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는 20년 경력의 상법 전문가였다. 김 대표,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증거가 탄탄하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밤을 새워 서류를 준비했다. 현우의 이메일, 민준의 채팅 로그, 시어머니의 은밀 녹음. 나는 모든 걸 모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배신이 드러났다. 현우는 결혼 초부터 내 아이디어를 훔쳐 그의 상사에게 팔아넘겼다. 지은이 앱, 우리 회사의 딱이야.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속이 메스꺼렸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도구로 썼다. 민주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김지은은 무능해. 내가 새 대표가 되면 더 잘 될 거야 라고 로비했다. 투자자들이 동요했다. 일부는 철수했다. 회사 자금이 바닥났다. 나는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여성 창업가라 위험하다고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회사는 살아남을 거예요. 밤에 혼자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법은 내 편이었다. 한국상법 제398조 이사 의무 위반, 제17조 신의칙 위반. 나는 외웠다. 그 법조가 내 갑옷이 됐다. 법정 첫 공판. 현우와 민준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 측, 주식 이전 서류의 진위 여부는? 민준의 변호사가 우물쭈물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저는 이 회사를 혼자 세웠습니다. 제 피땀으로. 그런데 제 남편과 시동생이 제 서명을 위조해 빼앗으려 했어요. 청중석에서 속삭임이 일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 안에 후회가 스쳤다. 아니, 공포였다. 당신들은 가족이라고 했죠? 하지만 가족은 이렇게 배신하나요? 공판 후
언론이 달라붙었다. 여성 CEO, 가족 배신 고발. 제목이 선정적이었다. 시어머니가 기자에게 그 애가 미쳤어. 우리 집을 파괴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민주는 SNS에 누나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라고 올렸다. 댓글은 그를 동정했다. 여자가 너무 세네. 가족인데 왜 법정? 나는 그 댓글을 보며 이를 갈았다. 한국 사회, 여전히 여성을 약자로 본다. 하지만 나는 약하지 않았다. 나는 법의 검을 쥐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사진 앨범을 봤다. 결혼식 사진, 우리 셋의 여행 사진. 이제 그건 독사진이었다. 나는 불태웠다. 제가 된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다음 공판을 앞두고 나는 현우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왜 그랬어? 그는 대답했다. 돈 때문이야. 내 성공이 부러웠어. 그 말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랑이 아니었다. 질투였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지막이었다. 이제 나는 강철이 됐다. 그들을 무너뜨릴 강철. 법정 싸움은 길어졌다. 3달째. 회사 운영은 위태로웠다. 직원 2명이 그만뒀다. 대표님, 스캔들이 나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가도 돼. 하지만 난 남아 혼자서 앱 업데이트를 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피곤함이 뼈를 갉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포기해라. 가족이잖아. 나는 소리쳤다. 엄마, 그 가족이 날 죽이려 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딸아. 그 통화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 하지만 외로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이 내 인생을 훔쳤어. 되찾아야 해. 민준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때 아르바이트 사진, 가난한 집안 이야기. 김지은은 가짜 성공자야. 우리 가족 돈으로 회사 차린 거지. 거짓말이었다. 모든 자금은 내 저축과 투자였다. 하지만 루머는 퍼졌다. 투자자들이 더 멀어졌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소송 걸겠어요. 내 목소리가 단호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싸움은 회사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 내 자존심, 내 가치를 지키는 전쟁. 현우는 변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술에 취해. 지은아, 나 사랑했어. 정말로.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뿌리쳤다. 사랑. 내가 날 속인 게 사랑이야. 그는 울었다. 민준이가 시켜서. 어머니가 핑계였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현우가 내 목을 조르는 꿈. 깨어나서 나는 법전으로 안식을 찾았다. 제109조, 배임죄. 그 조항이 내 주문이 됐다. 공판 둘째 날 이 증인이 불려왔다. 내 옛 직장 동료. 현우 씨가 지은 씨 아이디어를 훔쳤어요. 확인됐어요. 증거 서버 로그. 민주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의 변호사가 노해야 라고 외쳤지만 판사는 증거 제출 청중이 웅성거렸다. 시어머니가 법정에 나타났다. 내 아들들 잘못 없어. 그년이 야심차서. 야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일어났다.
야심이 죄인가요? 제가 세운 걸 지키는 게 죄, 판사가 제지했지만 내 말은 퍼졌다. 언론 헤드라인, 며느리의 분노. 그 후, 민준이 협박했다. 익명 문자. 포기해, 아니면 더 파헤쳐. 그는 내 어머니 병원비를 건드렸다. 내 엄마 암 재발하면 나는 떨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알렸다. 추적하세요. 발신자는 민준의 폰이었다. 추가 소송. 이제 그는 궁지에 몰렸다. 현우는 나를 피했다. 그의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배신자라는 낙인? 그는 전화로 빌었다. 도와줘. 지은아, 나는 웃었다. 차갑게. 이게 내가 원한 거지? 나는 회사에 집중했다. 새 파트너를 찾았다. 여성 투자자 네트워크. 김 대표,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함께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앱 업데이트가 성공했다. 사용자 수가 회복됐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시어머니가 집 앞에 왔다. 무릎 꿇고. 지은아, 제발. 민준이가 자살할 거래.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자살. 그건 또 다른 조종이야.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그녀는 끌려갔다. 그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이 도시가 날 삼켰지만 난 살아남을 거야. 분노가 내 연료였다. 하지만 밤에 나는 약해졌다. 내가 너무 잔인한가? 그 질문이 맴돌았다. 아니. 그들은 먼저 칼을 뽑았다. 나는 방어할 뿐. 법정 셋째 공판을 앞두고 나는 거울을 봤다. 눈가에 주름이 새겼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제 내 차례야. 셋째 공판. 법정은 만원이었다. 기자들,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 민준은 수갑찬 채 끌려왔다. 배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증오로 물든 눈. 현우는 홀로 앉아 있었다. 야위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측 최종 진술. 민준의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는 후회합니다. 가족 내 오해, 후회.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반박했다. 오해가 아니에요. 계획된 사기입니다. 증거 보세요. 서버 로그, 이메일, 통화 기록.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가 증언대로 불려왔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 지은이가 너무 강해서. 강하다. 그 단어가 아이러니했다. 나는 강해 보였을 뿐 속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 강하다고. 제가 약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당신들이 제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나는 외면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모르겠으니까. 판결은 유죄. 민준, 3년 징역. 현우, 1년 집행유예와 배상금 5억. 시어머니, 공모죄로 벌금. 회사 지분은 내게 완전 복귀. 법정이 끝나자 민준이 소리쳤다. 2년. 내가 날 망쳤어. 경호원이 그를 끌어냈다. 현우가 다가왔다. 지은아, 미안해. 다시 나는 손을 저었다. 가지마. 영원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표정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떠났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와인을 마셨다. 승리의 잔 하지만 맛이 없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친구가 전화했다. 지은아, 잘했어. 파티하자. 나는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상처는 영원해. 다음 날 회사로 갔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대표님, 우리는 포옹했다. 새 시작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사랑이 없었나? 민준의 재판 후속 보도가 나왔다. 그의 과거, 도박빚 2억. 그 빚을 갚으려 내 회사를 노린 거였다. 현우는 그걸 알면서도 방관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 지키려다라고 인터뷰에서 울었다. 동정 여론이 일었다. 가족의 비극.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비극. 그건 내 비극이야. 나는 SNS에 올리지 않았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새겼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딸아, 이제 쉬어라.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엄마, 난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넌 강해. 하지만 강함 뒤에 숨긴 눈물이 보여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어머니 품에서. 그 눈물이 치유의 시작이었다. 회사 재건. 새 투자 유치. 여성 CEO 네트워크가 도왔다. 앱이 업그레이드 됐다. 헬스케어, AI가 암조기 발견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러니하게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며 만든 기능. 사용자 피드백이 쏟아졌다. 고마워요. 이 앱이 목숨을 살렸어요. 그 메시지가 내 상처를 달랬다. 하지만 밤에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배신했어?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회사는 안정됐다. 매출 2배. 직원 20명. 나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여성 리더십 주제. 무대에 섰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강연 후 Q&A 한 여성이 물었다. 가족 배신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나는 멈췄다. 아직 극복 안 했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 솔직함이 더 큰 박수를 불렀다. 현우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실직 후 작은 영업직으로 전전했다. 친구가 말했다. 그 사람 후회한다고 해. 후회.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쑤셨다. 나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에 그의 SNS를 봤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다. 새 여자친구와.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분노했다. 벌써, 하지만 곧 웃었다. 좋아. 나도 새로 시작할게. 새로운 만남. 카페에서 우연히. 그의 이름은 태준. 건축가. 당신 강연 봤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대화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당신은 영웅이야 라고 했다. 영웅. 나는 아니었다. 그냥 생존자. 하지만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우리는 데이트했다. 산책, 영화. 현우와 다르게 그는 내 야심을 존중했다. 회사 이야기 해줘. 나는 조심스레 열었다.
상처를 드러냈다. 그는 안아줬다. 괜찮아. 난 내 편이야.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의 악몽. 민준의 얼굴, 현우의 배신. 나는 깨서 울었다. 태준에게 털어놓았다. 난 아직 무서워. 그는 천천히 가자고 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다. 회사에서 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성 창업가 돕기. 나처럼 배신당하지 마세요. 법을 알아요. 세미나에서 강의했다. 참가자들이 눈물 흘렸다. 고마워요, 선생님. 민준의 출소 소식. 1년 만에. 그는 변했다. 인터뷰에서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미안. 늦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병들었다. 위암. 현우가 연락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봐줄래? 나는 갈등했다. 가족인가? 결국 갔다.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용서해. 그녀의 눈에 진심이 있었다. 나는 건강하세요 라고만 했다. 용서. 아직 못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용서란 뭐지? 그 질문이 맴돌았다.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따뜻함.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음. 회사 파티. 성공 기념. 직원들이 춤췄다. 나는 샴페인을 들었다. 토스트. 우리 미래의 웃음소리. 하지만 내 미소는 억지였다. 파티 끝 현우가 나타났다. 취해서. 지은아, 축하해. 그의 눈이 붉었다. 새 여자. 행복해. 나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없어서 드라마 같았다. 나는 웃었다. 늦었어. 그는 주저앉았다. 사랑했어. 나는 돌아섰다. 사랑. 그건 환상이었어. 그날 나는 태준에게 말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이해했다. 기다리게. 그의 인내가 내 벽을 허물었다. 천천히. 1년이 지났다. 회사는 상장 준비 중.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언론이 다시 나를 찾았다. 김지은, 복수의 여신. 나는 그 별명을 싫어했다. 복수. 그건 생존이었다. 태준과 우리는 안정됐다. 그는 내 파트너가 됐다. 회사 도울게. 그의 아이디어가 앱에 녹아들었다. 사용자 수가 100만 돌파. 나는 자랑스러웠다. 민준이 찾아왔다. 출소 후 그는 재활 중이었다. 누나, 일자리 구해줄래? 그의 눈이 간절했다. 나는 거절했다. 스스로 해봐. 그는 울었다. 내가 망쳤어. 모든 걸.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배움의 대가야. 그는 떠났다. 그 후 그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성공했다는 소문. 현우의 소식. 그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새 여자가 그를 버렸다. 돈 없으니라고.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난 패배자야. 나는 읽고 찢었다. 패배자. 난 내 피해자였어. 하지만 그 편지가 내 분노를 식혔다. 조금.
시어머니의 장례식. 위암으로 세상 떠남. 현우가 전화했다. 와줄래? 나는 갔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장례식장. 친척들이 수근거렸다. 저 애가 그랬지. 나는 무시했다. 현우가 다가왔다. 고마워.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조회라고만 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 미소가 아팠다. 장례 후 나는 태준과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나는 말했다. 이제 놓아줄게. 태준이 물었다. 누구를? 과거를. 우리는 키스했다. 자유의 맛. 회사 상장. 종이 울렸다. 주가 폭등. 나는 무대에서 말했다. 이건 내 가족에게 바칩니다. 진짜 가족에게. 어머니가 객석에서 눈물 흘렸다. 직원들이 안아줬다. 성공의 순간. 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그림자. 밤에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봤다. 불빛이 반짝였다. 난 이겼어. 하지만 상처는 그 질문이 영원했다. 태준이 안아줬다. 사랑해. 나는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 의심이 남아있었다. 다시 배신당하면? 상장 후 삶은 바빴다. 인터뷰, 미팅, 해외 출장. 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섰다. 실리콘밸리. 한국 여성 CEO의 여정.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제트래그에 지쳤다. 호텔방에서 현우의 메시지. 축하해. 내 성공 봐서 기뻐. 나는 삭제했다. 기쁨. 내가 만든 상처야. 태준과 결혼 이야기. 준비됐어. 그는 물었다. 나는 아직 기라고 했다. 상처가 발목을 잡았다. 현우처럼 될까 봐. 그는 웃었다. 난 달라. 믿고 싶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트라우마를 풀어요. 세션에서 나는 울었다. 난 버림받은 기분이야. 상담사가 말했다. 그건 당신 탓 아냐. 그 말이 해방이었다. 민준의 성공. 그의 카페 체인, 프랜차이즈 됐다. 그는 나에게 감사 카드 보냈다. 누나 덕분이야. 내가 날 용서 안 해도 난 배웠어. 나는 읽고 미소 지었다. 변했구나. 용서의 문턱에 섰다. 어머니의 건강. 정기검진. 지은아, 내 덕에 살아. 나는 그녀를 위해 재단 세웠다. 암 환자 지원. 아버지의 유지를 이었다. 엄마, 함께해요. 우리는 봉사했다. 환자들의 미소가 내 상처를 채웠다. 현우의 최후. 그는 사고로 다쳤다. 차 액서던트.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마무리 위해. 그의 다리가 부러졌다. 난 후회해. 매일 나는 잘하라고 했다. 이제 각자가. 그는 눈물 흘렸다. 나는 나왔다. 그 눈물이 용서의 열쇠였다. 태준과 약혼. 반지 교환. 영원히. 그의 말. 나는 믿었다. 결혼식. 소박하게. 어머니가 울었다. 딸아, 행복해. 나는 네라고 했다. 진심으로. 회사. 글로벌 진출. 예비 아시아 톱. 나는 수상했다. 올해의 여성 리더. 트로피를 들며 생각했다. 이게 내 복수야. 살아남음. 하지만 밤에 고독이 찾아왔다.
정말 끝났나? 결혼 생활. 태준과 함께 평화로웠다. 아침 커피, 저녁 산책. 그는 내 파트너였다. 회사 일도 공유. 아이디어 좋네. 그의 칭찬이 힘이 됐다. 임신 소식. 아기 올 거야. 우리는 기뻤다. 초음파 사진 보며 웃었다. 민준의 방문. 누나, 축하해. 그는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결혼했어? 아이 둘이 삶의 순환. 나는 잘 살아 라고 했다. 용서가 자연스러웠다. 현우의 소식. 그는 회복됐다. 작은 회사 세움. 성공했다는. 나는 축하 메시지 보냈다. 잘해 답 고마워. 내 덕 마무리. 어머니의 손주. 지은아, 내가 해냈어. 가족의 의미가 변했다. 피가 아닌 선택의 가족. 출산. 딸, 이름, 희망. 희야, 엄마처럼 강하게 살아의 태준이 안아줬다. 우리 가족. 회사, 유니콘 됐다. 배류에이션 1조. 나는 은퇴 생각. 후배 키워야지. 멘토링 확대. 과거 회상. 배신의 밤. 하지만 이제 아픔이 아닌 교훈. 법은 나를 구했어. 희의 울음소리. 삶의 소리. 희가 자랐다. 5살 엄마, 이야기해줘.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엄마가 싸웠어. 나쁜 사람들과 희가 전마 이겼어? 응, 법으로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태준과 여행. 가족 여행. 제주, 다시. 여기서 시작됐지. 우리는 웃었다. 민준 가족 만남. 바비큐. 형수님, 맛있어요. 화목. 과거는 먼 추억. 현우의 결혼. 소식 들음. 행복하길. 마음이 가벼웠다. 회사 후임. 젊은 여성 CEO. 선배님, 감사해요. 나는 물러섰다. 새 챕터. 어머니의 말. 지은아, 내 인생 완벽해. 아니? 완벽 아냐. 하지만 충분해. 밤하늘. 별, 난 살아남았어. 희의 꿈, 엄마처럼 되게. 10년 후, 의희 대학생. IT 전공. 엄마 유산 이을게. 나는 미소. 내 길가. 태준 은퇴. 함께 봉사, 재단 키움. 민준, 성공한 사업가. 누나, 내가 롤모델. 현우, 만남. 잘 지내? 응, 내 덕, 친구처럼. 삶의 끝자락. 나는 책 썼다. 법의 검, 배신과 생존. 베스트셀러. 어머니 떠남. 평화롭게. 딸아, 고마워. 장례식. 가족 모임. 희가 할머니, 엄마 이야기 들었어요. 강했대요. 나는 강했나? 그냥 버텼다. 마지막 산책. 한강. 바람. 용서했어. 나 자신을. 희가 물었다. 엄마, 후회 없어? 나는 웃었다.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만약 다시라면. 더 빨리 싸웠을 거야? 그게 내 삶, 아픔, 싸움, 치유. 그리고 물음, 배신의 대가는 충분했나?